수억의 연봉을 받았지만 결국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 하나도 없구나. 누가 나한테 월급을 줘야지 내가 저게 돈을 버는 거지. 스스로 월급을 만들어내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내 가치가 0이 돼버린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사막백곰TV의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하버드 MBA 과정을 마치신 앤디킴님, 앤디킴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일은 이제 스타트업 억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다가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셨어요. 고려대 경영학과, 하버드 MBA를 마치시고 처음 했던 일은 뭘까요? 처음부터 창업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자발적 창업이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서야 되는 상태를 맞았고요. 흔히 말하는 고스펙자로서 좀 일찍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좀 빨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직장을 했죠. 직장을 한 25년, 6년여를 했고요. 어디 계셨어요? 너무 많은 회사를 언급하기 좀 그런데 국내 대기업 삼성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회사들 IBM, 중국에 있는 대기업, 대만의 HTC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맨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HTC라는 대만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에서 일찌감치 임원 생활을 해봤고, 그래서 순탄하게 잘 갈 줄 알다가 어느 날 홀로 독립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회사, 대기업에 임원 생활을 하셨으면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그만둔 게 아닌데 그만두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말하면 고스펙으로 이제 빨리 올라가고 30대 초반부터 임원 생활을 해봤고,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큰 조직에서 성공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종합적인 덕목을 갖추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머리만 발달한, 그냥 지적인 능력만 발달한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 자체가 원래 조직에서 별로 환영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하는 일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깨달은 셈이죠. 그래서 나 이렇게 갖고는 적응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글로벌 회사들에서 좋은 자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중간에 여러 가지, 흔히 말하죠, 뻘짓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빨리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의 임원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받았던 급여보다 현재가 더 높으신가요? 낮으신가요? 아까 사실 엔잡러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엔잡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하나의 직업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받은 급여만큼 사실 수입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함을 이제 들고 다니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쪽의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가 다 연관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쓰는데 책을 써서 그걸로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컨설팅 요청이 와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된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대략 전체적인 수입이 과거에 잘 나가던 때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을까?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나요? 물론 타이에 연 거긴 하지만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대기업들 조직이 굉장히 슬림해졌잖아요. 예전처럼 계단식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도 이사 대우, 상무보, 상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있던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확 줄어들어서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SK 같은 데는 이미 3단계, 4단계로 끝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임원을 굉장히 빨리 달고, 그 다음에 책임 권한도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52이거든요. 52인데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대기업 임원 생활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장을 해야 되는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시켜줄 리가 없겠죠. 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의 문제보다도 내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 생활이 정말 빡세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직장 생활을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총 6개 나라에서 했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만나보면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다 지쳐있고 네. 삶의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으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운 좋게 어디서 다시 또 임원 생활을 한다면 그런 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그 행복 지수는 확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야 되지? 라는 죄송합니다만 좀 배부른 생각을 이지만 실속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의 자유, 삶의 여유가 더 생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실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저도 이제 네. 여러 가지 뻘짓도 하고 뭐 고생도 하고 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뭐 하버드의 교수들이 한 30년 동안 졸업생들을 추적 관찰해가지고 네. 왜 멀쩡한 애들이 누구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누구는 뭐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걸까를 추적 관찰한 그 결과 행복이라는 게 결국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 행복은 결국 돈하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 이 세 가지 팩터가 곱하기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굳이 곱하기로 해놓은 이유가 이제 저도 그거에 되게 와 이거 참 방정식이 참 이거 잘 만든 방정식이다 생각이 드는 게 네. 하나가 0이 되면 나머지가 다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몸이 아파. 네.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0이 돼도 안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플러스라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들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네. 돈 하는데 사실 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업대 연봉이 됐을 때 그날 하루 기뻤던 것 같고요. 그게 또 한 번 점프해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연봉을 받았을 때 역시 그날 하루는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더 훨씬 안 좋아져서 종합적으로는 내 행복 지수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챙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강 망하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하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저기 몸담았던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을 보면 임원들이 대부분 가족들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사는 게 내 롤모델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완벽한 스펙을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대학교, 또 좋은 대학원,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 거기다 임원까지 하셨는데 대표님은 나와서 사업을 할 때 실패하시거나 좌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온 거 자체가 제 선택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실패죠. 가장 참담한 경험이었고요. 이 대표님하고 잠깐 사전에 얘기했었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 죽음이 아니었을까. 사회적 멀쩡한데 뭐 이런 거잖아요. 동네에서 예를 들면 애들끼리 놀이터에 놀다가 누가 머리가 뭐 어디 깨졌어요. 피 나고 뭐 깨져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너 괜찮니?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무도 케어해준 사람도 없고 이제 해는 저물었는데 혼자 놀이터에 버려진 느낌. 왕따. 네, 왕따. 이게 왕따구나. 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국 왕따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식 이런 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스펙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피고용인이 되기 위한 그 좋은 스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내가 나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돈 수억의 연봉을 받았지만 결국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 하나도 없구나. 누가 나한테 월급을 줘야지 내가 저기 돈을 버는 거지 스스로 월급을 만들어내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내 가치가 0이 돼버린 거 아닌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사실 굉장히 방황을 했고요. 1년여를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처럼 거의 집에서 그냥 은둔자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죠.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결국 강의 같은 걸 해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내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그걸 해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강의를 하고 나니까 너 혹시 이런 거 되냐? 저런 거 되니? 이러면서 자잘한 컨설팅 같은 은혜도 생기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책을 쓰게 되고 내 책을 또 내야 되다 보니 그냥 1인 출판사를 해볼까? 1인 출판사도 사실 지금 겸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대표님처럼 스스로 창업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